자, 1-2의 2단원,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 지문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제재 소개부터 살펴볼게. 자습서 페이지가 57쪽이네, 57쪽. 자습서 57쪽. 자, 보자. 자, 과학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글이다. 자유로워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정반대 입장이니까 논쟁이 있는 거지. 자, 이 글에선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으며, 그다음에 과학 연구의 자유에 관한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자유와 규제가 대립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대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어. 따라서 이 글을 읽음으로써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좀 생각 좀 해보고, 다른 사람과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여 나아가 여론을 형성해보재. 자, 들어갈게. 자, 갈래가 논설문이야. 논설문이면 기본적으로 이제 주장하는 글이지. 주장을 한다는 얘기는 그에 따라서 근거도 함께 있다는 얘기야. 자, 성격은 예증적이라는데 예증이 뭐냐? 예증. 예는 예시, 증은 증명하는 거지. 그래서 예시를 통해 증명을 해. 그리고 과학적인 글이야. 자, 제재는 과학 연구의 자유고, 자, 특징 들어가서 대립하는 입장의 주장, 그다음에 논구를 제시했어. 각각의 입장과 주장과 논거가 있을 거야. 근거. 논거는 근거에 해당 되지. 주장과 근거가 서로 대립을 해. 자, 다음에 2번.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입장과 관련한 사회 문화적 배경의 변화를 제시했대. 다시 시간이 흘러가 배경이 달라질 거야. 그럼 따르면 입장도 변화가 되겠지. 자, 다음 3번. 상반된 규정을 절충을 했어.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두 의견을 절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대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시했어. 우리 이럴 때 이런 서로 대립된 것을 합쳐서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 이것을 이제 변증법이라고 얘기를 해. 변증법. 22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거지. 해겔의 변증법. 어떤 입장이 있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이 있고, 그 두 개를 절충을 해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것. 요것을 이제 우리 절충한다. 변증법이다라는 표현을 써. 우리 여기서 조금 어려운 어휘를 하나 쓰자면, 우리 보통 지향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안 한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 외에도 정반해가지고 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도 지향이라는 어휘를 써. 다시 정반을 통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두 개의 절충해서 더 좋은 걸로 나아가는 것도 지향이라는 어휘를 써. 네, 이런 어휘 하나 좀 알고 넘어갈게.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서 과학 연구의 자유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 대한 주장이 되겠어. 자, 넘어갈게. 들어가자. 자, 1995년 7월 5일 세계 최초로 복제된 포유 동물인 돌리가 태어났대. 돌리 되게 유명한 양이야. 최초의 복제동물, 돌리야. 자, 돌리는 다 자란 양이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양이야. 쉽게 얘기하면 돌리는 복제양인 거지. 자, 이후 돌리를 생산한 기술을 응용하여, 복제 기술이지. 다시 여기서 생산 기술이라는 것은 복제 기술을 응용하여서 이번에 인간 유전자를 지닌 폴리와 몰리가 탄생을 했어. 자, 그러면 폴리, 몰리 얘들은 좀 특이한 놈이지. 어떤 점이 특이한 거야? 우리 인간 유전자를 지녔다는 특징이 있는 거지. 얘들은 우리 인간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는 게 특이한 점이 되겠어. 반면에 돌리는 그냥 얘는 양이야, 양. 복제 양이야. 그냥 양만 가지고 있는. 양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지. 그런데 얘들은 인간 유전자도 가지고 있어. 특이한 거야. 자, 폴리와 몰리는 사람에게서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추출해서 양의 젖생산 유전자에 이식을 했어. 즉, 양에 이식을 한 거야. 어떤 것을?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생산 유전자를 여기다가 이식을 해서 양의 젖생산 유전자에 이식을 해서 젖에서 혈우병 치료제를 생산하기에 만든 양들이래. 우리
혈우병이라고 나왔는데 밑에 좀 읽어보면 조그만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고 잘 멎지 아니하는 유전병이라고 나왔어. 그래, 피가 멎지 않는 병이 혈우병인 거야. 그래서 우리 위에서 저거 그러니까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을 이제 이식을 한 거지. 자, 유전자 복제 기술로 만든 약은 동물 복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의의가 있어. 자, 일단 우리 동물 복제에 대한 이제 긍정적 입장인 거지. 긍정적 입장이야. 자, 그러나, 내용 달라지지. 그러나, 자, 이후 동물 복제에 관한 실험과 시도들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으로까지 치닫게 되고, 이런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자, 이런 이제 폴리물리와 관련된 이런 복제가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을 유발한 거지. 요 문제를 일으켰어. 요 문제를 유발했어. 자, 그래서 자, 논쟁이니까 인간 복제 실험 해도 되냐? 그쪽은 다른 쪽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서로 논쟁이 있는 거지. 자, 이 논쟁의 이면에는 이면이라는 단어 좀 가지고 들어가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부분, 이 이면이야. 표면의 반대말이지. 표면은 드러난 부분이잖아. 근데 그 속에 들어가는 건 이면. 자, 이 논쟁의 이면에는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깔려 있지. 자, 여기 줄 테니까.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어, 그래서 여기 인간 복제 실험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요 밑바탕에 이게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전제가 되고 있는 거지. 과학자의 연구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 요것이 이제 전제가 돼 있어. 자, 나달라. 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자, 다시. 자, 우리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 얘기하고 있어. 대부분의 과학자들. 자,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자유로워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입장 중에서 얘들은 자유에 대한 입장인 거지. 음. 과학 연구의 자유, 이것을 중시하고 있어. 자,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동일한 입장이야. 자,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야. 즉, 자유를 추구를 하니까 인간 복제 역시 인간 배아 복제 이것도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인간 배아 복제를 하면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야. 자유를 보장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한번 좀 끊어주자. 끊어주고, 이제 반대 입장이야. 자, 이번엔 비판하는 입장. 자, 그럼 비판한다는 게 자유로우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얘들은 이제 규제를 하자는 입장이에요, 규제. 자, 이런 입장에서는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미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잖아. 그래서 그럴듯한 명목, 이런 뜻이야. 그럴듯한 명목 하에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거야.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 되는 거지. 이게 주장이고. 그다음 그에 따른 근거. 어.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한다. 이게 근거가 되겠어. 그래서 각각 입장의 요 주장과 그다음에 근거를 잘 정리해 주도록 해.
자, 그러면 우리 위에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한번 볼까? 이 대부분의 과학자들, 얘들의 주장은 어떤 거였어? 얘들의 주장은, 어,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게 이제 주장이 되는 거지. 아이고, 이게 주장인데, 그에 따른 근거에 해당되는 게 뭐겠어? 그에 따른 근거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효과나 장점이 주장의 근거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입장들 여기 자유를 보장하자는 주장과 그에 따른 근거, 그다음에 비판하는 입장, 사회적 규제를 가하자 하는 주장과 그다음에 비도덕적 행위를 심한다는 근거, 이렇게 각 주장과 근거를 좀 구분을 해 이렇게. 자,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되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은 근거를 하나 또 들고 있네.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된다. 라는 것도 근거로 두고 있어. 이것도 근거니까 여기는 근거 2번이라고 해놓자. 여기는 근거 1번이라고 해놓고.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넘어갈게. 자, 일단은 양쪽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를 했어.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는 생명복제와 관련된 거, 그 속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논쟁의 밑바탕이 되는 거, 연구의 자유지. 자, 각각 줄쳐놓을게.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연구의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는 거야. 이 밑바탕에는 이것이 있는 거지. 자,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었어. 자, 제가 쓰면 다음 라달라. 한 몸이 연구를 하는데 일체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리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다는 믿음은 오랫동안 이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 되니까요. 자유로워야 한다. 이게 가장 오래된 거야. 자,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과학자 공동체는 대부분의 과학자가 자유투구했잖아. 자, 공동체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며 과학자들이 연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과학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유지됐어. 자, 과학은 그 성격상 사회로부터 분리된 한 영역으로 객관적인 진리 탐구를 주된 활동으로 삼기 때문에 사회와는 무관해. 따라서 사회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과학 공동체의 전통적 믿음이었던 거야. 자, 다시. 자, 앞쪽부터 다시 볼게. 자, 이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근거가 뭔지 좀 봐봐. 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자, 이 과학은 사회로부터 분리된 거야. 사회랑 동떨어져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연구해도 돼. 이런 입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과학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바, 그 근거에 해당되는 내용, 요기도 하고, 자, 넘어가자. 자, 다음 넘어서. 자, 과학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서 더 늘어났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과학과 사회 사이에 일종의 사회의 계약이 맺어진대. 자, 다시.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라는 게 어떤 인식이냐면 자유로워야 한다는 얘기지. 자유로워야 한다는 인식이 더 늘어났어.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거쳤어. 그래서 사회계약이 맺어졌어. 자, 국가는 과학이 사회의 기간, 기본이 되는 근간이라는 얘기지. 자, 사회의 근간이 되었던 농업, 의료, 군사 부분의 성장, 즉 전반적으로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 거야. 다시 과학이 공공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과학에 지원을 해주고 과학 공동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정책을 취하기로 한 것이다. 자,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도 뭐라고 있냐면, 음, 과학이 공공이익의 극대화에 기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자율성을 존중하자라고 하면서 국가가 이런 정책을 취한 거지. 자, 이를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1타 사회계약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여기 내붙여놓고 자, 그러면 제1차 사회계약은 자유와 규제 중에서 어떤 입장? 이건
자유, 자유의 입장이 되는 거야. 과학 연구의 자유, 여기에 대한 입장. 자, 국가가 과학 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오로지 지원만 하는 거야. 돈만 대줌으로써 과학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제1차 사회계약에 따라 전후라고 해서 전쟁 후 미국의 과학 공동체는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연구원 등의 정부 기관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래서 과학 공동체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정부 기관에서. 자,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다른 서구 선진국들에도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어. 대부분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 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학문 및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어. 다시 학문, 연구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했어.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학문 및 연구의 자유에 대한 외부적 규제를 특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 자, 우리나라에도 학문의 자유를 헌법으로 부정하고 있대. 자, 읽어볼게.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근거한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어. 자, 그럼 우리 이쪽에서 중요한 거, 이것도 줄 좀 치고, 이 헌법 내용 좀 줍시자.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자, 그럼 이 입장이, 이 헌법 내용이, 어떤 입장이 근거가 되냐 생각해봐. 학문이잖아. 과학도 학문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역시 과학 연구의 자유를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률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학문의 자유는 연구 대상의 선정, 연구 방법, 연구 내용, 연구 시기, 연구 장소 결정 등과 관련된 연구의 자유를 포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를 가진다는 얘기는 어떤 걸 대상으로 할지, 어떤 방법을 쓸지,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할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 어디에서 할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써.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은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을 의미하는 것을 이루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의 내용, 요거 줄쳐놓자. 학문의 자유에 대한 이 헌법 조항, 이거 줄치지 말고. 학문 활동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 라고 요 헌법이 요것을 기본적으로 의미를 하는 거야. 자, 왜냐하면 학문 활동이란 기본적으로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를 바탕으로 하므로 학문을 수행하는 개인의 인격적이고 효율적인 책임을 핵심으로 하는 거야. 즉, 스스로 책임져 이런 거야. 외부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인 거지. 자, 여기 책임을 아예 안 진다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이거 주의해 놓자. 개인의 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책임. 요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야. 스스로 하려는 거. 여기서 키포인트는 자율적인 거야. 자율적인 책임이냐. 넘어가서. 자, 그렇다면 과학 연구의 자유는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여 과학 연구로 말미암다. 과학 연구 때문에 이런 뜻이지. 과학 연구로 인하여 전에 없던 위험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는 그 연구를 허용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현재 많은 법학자들은 연구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충분히 보장받아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긴 하지만 인정을 해. 민주사회에서 연구의 자유 보장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 없는 일이라고 대답을 했어.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잘 읽어야 돼. 연구를 무조건 규제하자가 아니야. 무제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자유를 보장하긴 하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고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딱 이렇게 제한을 두자는 얘기지. 자, 그럼 지금 글의 흐름상 이 부분에서 내용이 끊기잖아. 여기서 끊어주자. 자, 좀 전까지는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였는데, 무한한 자유 얘기였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학 연구의 규제도 가하자. 자유를 추구를 하되 규제도 가하자. 이런 입장이야. 자, 그래서 이쪽에서 누구의 입장이냐면, 많은 법학자들 얘기했지. 현재 많은 법학자들. 얘들이 어떤 입장이냐면, 음, 연구의 자유. 요거 이제 중요한 기본권이긴 해. 그렇지만, 연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부정될 수 없다. 이 입장이야.
보장을 하긴 하되 무제한은 안 된다. 이어서 자, 연구의 자유라는 가치는 연구의 자유도 하나의 가치지. 이것은 다른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보장되어야 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니야. 즉 연구의 자유가 최고는 아니라는 얘기지. 무조건 최고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즉 연구의 자유도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의 자유도 중요해. 다시 검색으로 체크할게. 연구의 자유, 요것도 중요해. 이거 중요해. 그런데 신체, 생명 신체,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 요것도 역시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앞에 나온 연구의 자유가 요 뒤에 나온 이 가치들을 음, 위배해서는 안 돼. 침해해서는 안 돼. 그래서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표현 좀 잘 봐줘야 돼.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 좀 봐주도록 하자. 내재적 한계. 이미 그 안에는 자유라는 게 그렇잖아. 우리 자유라는 게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 그건 방종이라는 거잖아. 그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면 이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이건 방종이야.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정리되었으면 다음 넘어가자. 자,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믿었던 과학이 다시 이성과 진보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화신이라는 단어 좀 짚고 넘어가자. 대화자에다가 몸신자겠지. 그래서 형상화된 거야. 유형화된 거지. 자, 밑에 읽어볼게. 화신. 어떤 추상적인 특질이 구체화된 거, 유형화된 거. 추상적인 게 구체화된 게 화신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면 여기 이성과 진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추상적인 거겠지. 그리고 그러면 과학은 그것이 형상화된 거야. 유형화된 거지. 유형화된, 형상화된 것이 이제 과학이었어.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이성이고 진보잖아. 더 앞으로 좋게 나아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과학이 원자 폭탄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켰지. 인간 소외나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문제점이지. 자,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겠어. 자,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달라졌던 거야? 이때부터 달라졌지.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어. 과학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어. 어디에서 어디로? 처음엔 자유였는데, 적을 데가 없네. 자유였는데, 여기에서 규제로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된 거야. 20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것은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든 데 쓰였어. 그다음에 인간 소외,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었어. 문제점들이지. 이것도 줄쳐놓도록 하자.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거죠. 어떤 인식이 나타났다고?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과학 연구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 입장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야. 자, 이런 목소리는 1980년대 이후 과학과 사회 사이에 제2차 사회 계약이 새롭게 맺어지면서 더 커졌대. 자, 그러면 이번 우리 아까 1차 계약을 통해서는 자유가 늘어났는데 2차 계약, 제2차 사회 계약을 통해서는 다른 입장이 생긴, 다른 목소리가 발생을 했어. 자, 내려갈게. 제2차 사회 계약이란 바로 산학협동이라 하는 산학, 산업, 학문, 과학이겠지? 산업과 과학의 협동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짚어보자. 산업과 과학이야. 의 협동이라고 하는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가 가속화되는 경향을 의미한대. 자, 그럼 우리 여기 좀 보자.
자, 지금 우리 제2차 사회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어. 모양 이상해. 다시. 제2차 사회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이것이 산학협동이야. 산학협동은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에 해당이 돼. 즉, 요놈이 요놈이고, 요놈이 요놈이 되는 거지. 다 같은 놈이다. 그치? 같고, 같고, 이렇게 되겠어. 자, 이 새로운 사회계약 하에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 그다음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게 됐어. 자, 제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고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도록 해. 고자가 높을 고자겠지, 높을 고자. 그래서 제고라고 하면 단어의 뜻 다 알아둬야 돼. 자, 아까 화신, 구체화, 유형화 된 거였어. 다음 제고,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 높을 고자야. 자, 그럼 지원을 받긴 받는데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에 있어야 돼. 산업에 도움이 돼야 돼. 그다음에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돼. 경제. 다시 산업에 도움이 돼야 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돼. 쉽게 얘기하면 돈이 돼야 되는 거지. 돈이 돼야 돼. 자, 그 결과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는 거야. 왜? 우리 연구가 밖에 새어나가면 다른 쪽에서 돈을 받겠지. 다른 쪽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알려줘. 비밀주의가 커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연구 활동이 수많은 인력과 자금이 투입되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었어. 자, 이렇게 과학의 산업화 상품화, 돈과 관련된 얘기가 커지면서 일단은 한편으로는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어. 비밀이야. 그 다음에 커졌어. 자, 그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서 따라서 개발 과학자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 속에서 거대한 연구였지 이 과정 속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담당하게 되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었어. 이게 워낙 이게 크다 보니까 과학자들은 자기가 담당한 부분만 알지 나머지 부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통제를 못해. 자, 그리고 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험 과정, 방법, 결과 등을 조작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 행위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거대한 연구 과제 방식이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자, 줄 좀 쳐놓자. 자,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다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졌어. 통제가 안 돼. 다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이거다. 통제라는 단어. 통제의 여지가 사라졌어. 자, 다음에 또, 또. 어, 지원받으려고 뭐 했어? 어, 결과들은 조작을 하는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두 번째 문제, 이제 두 번째 문제 행위가 나타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읽어보자. 스스로 통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뭐 해야겠어? 규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우리 생각해봐. 제1차 사회 계약을 통해서는 자유가 확대되었는데, 2차 사회 계약을 통해서는 문제가 발생을 했네. 그래서 뭐 하게 됐다고? 규제를 하게 되는 거야. 자, 이해되지? 그래서 1차 사회 계약과 2차 사회 계약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하다. 자, 내려갈게. 자, 요약하건대 이 이타세의 계약은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을 더 이상 객관적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게 만들었어. 즉, 돈 되는 활동이 돼버렸지. 그 결과 20세기 중반까지 널리 퍼져 있던 과학 연구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담론은 점차 퇴조하게 됐어. 줄어들게 된 거야. 담론이라는 데 이야기, 논의 이런 뜻이야. 이런 논의는 점점 줄어들게 됐어. 자, 그리고 과학 연구의 자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되어야 하며 과학자의 윤리의식과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하다는 담론이 사회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거야.
아까 앞에서는 자율적으로 책임지자는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사회적 책임이 이제 중요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2차 사회 계약이 어떤 결과를 유발을 했는가? 이런 결과네. 자, 과학 연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돼야 되고, 과학자의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이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어. 과거는 입장이 달라진 거지. 2차 사회 계약 때문인 거야. 들어서 별로. 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과학 연구 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야. 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윤리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이 중요해라는 입장이 됐으니까 이게 더 이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연구도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설득력을 얻게 됐어. 그러나 외부의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매우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기본권이자 가치라는 점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대. 간과하다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도록 하자. 간과하다. 간과하다. 대강 뭐가지고 넘기는 거야. 대충 보고 넘기는 거지. 자, 그럼 이 글의 필자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다시 한번 보면은, 요거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 요거 중요해. 그런데 음,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 역시 중요해. 그치? 그래서 규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유 역시 중요한 거야. 둘 다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은. 자, 따라서 과학 연구의 절대적인 자유냐 규제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됐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지. 사회적 공동선을 추구하자.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연구만 한 게 아니라 과학만 한 게 아니라 학문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적으로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사회적으로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 돼. 요 앞의 내용과 요 앞의 내용을 덜풍한 거지. 그치? 한번 정리를 하면 요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절충이 됐어. 절충. 규제하자는 입장과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절충을 해서 사회적 공동선 이걸 추구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마무리가 됐다. 자, 정리되었으면 넘어가도록 할게. 자, 넘어가서 자, 학습 활동 넘어가자. 자, 국어 힘 키우기 1번. 자, 다음 활동을 통해 이 글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자, 인간 대화 복제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점점. 이거 중요해. 그 밑바탕이 되는 거. 같이. 인간 대화 복제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이 있거든. 근데 그 밑바탕에는 어떤 쟁점이 있느냐? 이거지. 자, 읽어보면. 자, 쟁점. 인간 대화 복제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자는 입장이 있어. 이거는 허용이야. 자, 다음 옆에 인간 대화 복제에 관한 연구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얘는 허용하면 안 된다 입장이야. 자, 근데 그 밑바탕에는 이제 중요한 건 연구의 자유가 어디까지냐. 자유를 무제한 추구를 하면은 인간 대화 복제 된다는 얘기지. 규제를 하면 허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 이거 잘 외워두도록 해.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는 것이 쟁점에 해당이 돼. 이게 이면에 깔린 쟁점이야. lesson 내려가자. 제1차 사회계약, 그 다음에 제2차 사회계약,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먼저 1차 사회계약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과학 연구의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시, 이건 이익만 추구하면 돼. 그래서, 과학 연구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국가는 과학 연구를 지원하고, 국가 역할이야. 국가가 할 일.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존중하면 돼.
자, 과학연구 성과에 극대화를 해 국가가 과학연구를 규제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하면 돼. 지원하고 놔둬. 이런 입장이 이제 1차 사회계약이었다면, 자, 2차 사회계약 넘어가면, 자, 2차 사회계약이라는 게 과학의 산업화와 상품화에 해당됐지. 그래서 산학협동이라는 표현을 썼어, 우리. 이것을 산학협동. 단어 기억들까지 산업, 과학. 산업과 과학이 협동하는 거야. 자, 이것이 가속화되는 경향으로 과학 연구 활동은 산업적 이윤 증대와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지원을 받는 거야. 위에서는 그냥 지원했는데, 여기서는 지원하는데 그 제한이 있지. 어떤 제한이 있었어? 산업적 이윤 증대를 해야 돼. 산업적으로 도움이 돼야 돼. 그다음에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을 높여야 돼. 경제에 도움이 돼야 돼. 이럴 때만 지원이 되는 거야. 구분되지? 위에서는 그냥 지원. 여기서는 도움이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면 지원. 이렇게 달라졌어. 자,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이 있었지? 그래서 문제점, 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 이거 중요해. 이 문제점 때문에 관점이 달라지게 되잖아. 중요하다고. 자, 일단 이거 보면 대부분의 과학 연구 활동이 객관적인 진리만을 탐구하는 순수한 학술 활동에 머무르지 않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구 비밀주의가 커졌어. 그래서 그리고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 과정이 생겼어. 자, 그러다 보니까 개별 과학자들이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게 어려웠지. 자, 다음에 이래서 발생한 문제점들, 이제부터 진짜 문제점인 거야. 자, 그래서 전체 연구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그다음에 그런 받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 행위가 나타났다. 요것들이 문제점이지. 이게 문제점이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자, 제2차 사회계약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돈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연구가 비밀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대해졌어.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가 거대하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자주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비윤리적인 연구 부정행위가 나타났어. 이게 문제점이다. 넘어갈게. 자, 다음 활동을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해보자, 만들어보자. 자, 아래 들어가서 가나에 제시된 사회 문화적 맥락. 자, 이제 아까 글에서 나왔던 사회 문화적 맥락이 해당돼. 자, 사회 문화적 맥락,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근거를 들어 써보재.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근거를 들어 쓸 필요는 전혀 없고 밑에 나와 있는 가글이 있고 다음에 나와 있는 나글이 있는데 이게 각각 자유를 추구하는 입장이냐 아니면은 규제를 추구하는 입장의 글이냐 이 두 가지를 좀 판단해 주면 되겠어. 잘 읽어보고 이게 자유의 입장이다 규제의 입장이다 이걸 잘 판단해야 돼. 자, 들어갈게. 자,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험자는 실험을 당하는 자지. 실험을 당하는 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3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을 했대. 자,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을 했어. 다시, 누구를 중시 여기는 거야? 이렇게.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거지. 사람들을 더 중시 여기는 거야. 그 결과, 그리고 자, 그 결과 그동안 의과 대학이나 병원 등 특수한 환경의 의학 연구에만 적용되었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다시 임상시험을 심사해야 돼. 임상시험을 한번 좀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이런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되었어. 자, 그럼 어떻게 잘 보자. 처음에는 어디에만 적용됐냐면 그동안 의과대학이나 병원 등 특수한 환경의 의학 연구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가 된 거야. 무엇이? 심사를 하는 게.
너희 잘하고 있어? 하는 규제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규제의 입장이에요, 규제. 이런 규제가 확대가 된 거야. 자,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해당 시험이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서 임상시험을 제한할 수 있어. 다른 말로 규제할 수가 있는 거지. 규제가 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이 각을은 규제와 관련된 글이다. 요게 입장으로 머릿속에 박혀야 되고. 자, 다음 낙을 넘어갈게. 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노벨 과학 부문 수상자 중 88명의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대. 즉,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다면 자유롭게 주제를 선택하는 거지. 자, 그러나 국가가 연구 주제, 목표, 방법 등을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수상자가 6명이 불과했어. 자, 우리 다시 보자. 원하는 걸 연구한 건 88명. 다음에 국가가 규제한 것은 6명이야. 이게 규제를 하면 6명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이는 연구의 자유가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내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냈죠. 즉, 이렇게 했을 때, 원하는 주제를 연구했을 때,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나글은 과학 연구의 이제 자유를 주장하는 입장이 되겠네. 자, 그래서 각각 정리해 놓자. 가글은 이건 규제야. 규제하자. 다음에 나글은 자유야.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야. 자, 밑에 내려가서 뭐 나의 생각 나와 있는데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입장 그 자유냐 규제냐 그것만 딱 확인하면 될 것 같아. 자, 들어갈게. 자,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자의 연구 활동과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그럼 윤리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대. 자, 그럼 이거 줄쳐놓자. 과학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의식이 요구된다. 자, 과학자는 부주의, 데이터 조작, 이론의 날조및 변조, 표절 등으로 문제가 되는 연구 결과를 나와서는 안 돼. 이다음부터 좀 빠르게 읽을게.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야. 자, 이런 측면에서 임상시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한 것은 적절하다. 왜? 얘는 이럴 입장이니까. 자, IRB는 과학자의 비윤리적 연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에 있었던 줄기세포에 관한 논문 조작 사건은 난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연구 결과에 커다란 기대를 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겼어. 그러니까 논문을 조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기고 있는 거야. 자, 안 좋은 상황을 유발하는 거지. 이 사례는 과학자들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고, 자, 다음 넘어갈게. 자, 두 번째 글이었어. 자, 과학자에게 자율과 창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입장은 자율, 창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자, 읽어볼게. 자,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 86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정받았어. 6명 제외했으니까 82명은 자유롭게 주제를 연구한 거지. 자, 이와 같은 사실은 과학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된 훌륭한 연구 업적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많은 제도와 규정 및 연구 과제의 선택이나 수행 방법은 과학자의 자율과 창의보다는 관리의 편의 중심인 것이 현실이다. 다시 우리나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많은 제도와 규정 이런 것들이 그냥 국가에서 관리하기 편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관리하기 편하면 돼. 이런 입장이야. 베트남 과학자의 연구를 규제하는 불필요한 제도와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학자들 스스로도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이 글도 보니까 이걸 요구하고 있어. 이 글도 줄만 쳐놓을게. 자유가 중요한데, 스스로 하자는 거지. 스스로 책임감을 갖자. 그 자율적인 규제, 자율적인 책임을 해당돼. 자, 다음 2번 문제. 자, 이 글의 필자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자.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절충하자. 자, 그래서 필자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면 그냥 필자 입장만 잘 받으면 돼. 자, 들어가서 필자 생각. 경우에 따른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 하지만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 여기 각각 줄치자. 음.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 한다. 그런데 자유도 중요하다. 그래서 위, 아래 모두 중요한 거야. 자, 이에 따라서 필자는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조화해야 된다. 그래서 목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요게 돼야 돼. 사회적 공동선, 요게 목표가 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자유와 그다음에 규제를 조화시키자. 이게 필자 입장이야. 이건 사회적 공동선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자, 다음에 뭐 내 생각과 공통점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만 보면 되겠어. 그래도 읽어줄게. 자, 나도 필자처럼 과학자 연구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필자에 비해 사회적 제도, 장치에 대한 규제를 더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도, 장치에 의한 규제, 이런 입장이 있어. 다음 두 번째, 과학자 연구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 자신도 자유가 중요해. 하지만 나는 필자와 달리 과학자의 연구를 규제하는 제도와 규정, 이것은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얘는 규제를 하면 아예 안 된다. 얘는 자유만 중요하다는 입장이야. 되었으면은 이제 뭐 나머지 글들은 거의 이제 같은 내용이었고 이제 뭐 친구들과 얘기를 주고받는 내용이니까 다음 내용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그 내용 다시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내용이나 이해가 안 된 구절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 뒤에 문제들은 꼭 풀어보도록 하고. 자, 그럼 수업 끝.